세월호가 오늘 낮 1시쯤 목포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반도 순조롭게 잘 됐습니다. 네, 먼저 목포 신항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재성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목포 신항에 마련된 KBS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제 뒤로 세월호의 모습 보이시나요? 이 세월호가 이곳 목포 신항에 들어온 지도 벌써 3시간 반 정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오후 들면서 이곳 항구에는 바람이 다소 거세지고 있습니다만 이 세월호를 육지로 옮기기 위한 작업으로 분주한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현장 상황 유호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렇게 항구에서 세월호의 모습이 관측되면서 한때 술렁이는 모습도 봤었는데 먼저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이곳 목포 신항으로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인데요. 이쪽에 펜스에 가까이 붙어서 세월호를 조금 더 가깝게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언론사들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길가에는 이제 언론사 차량들이 많이 결집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월호가 예상보다 1시간 반 정도 일찍 도착을 했는데 오늘 세월호 이동 경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세월호는 오전 7시에 출발 시작했습니다. 이동 거리는 105km였는데요. 당초에는 야간에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아침에 출발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신안군 섬들을 돌아서 결국에는 이제 목포 신항에 와게 됐는데요. 2014년 4월 15일 인천항을 떠나서 이제 항구로 들어오는 게 지금 1081일 만입니다. 그렇군요. 이 오픈 스튜디오에서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세월호의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붉게 녹슨 흙들이 꽤 많아요. 향후 미수습자 수색이라든가 선체 조사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네, 눈으로 보시면 지금 세월호 밑바닥이 보이는데요. 곳곳에 녹이 슬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충격을 받은 흔적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수색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파란색 선체 바닥 지금 잘 보이고 있는데 이 항구의 절반을 하고 나서 현재는 어떤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항구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육상 거치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이제 반잠수 선적과 이제 항구의 높이를 맞추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월호가 도착을 했는데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세월호 안에 있을 미수습자나 유류품들이 유실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가장 방지책으로 나왔던 게 유실 방지망입니다. 유실 방지망을 설치해서 곳곳에 나 있는 이제 구멍들의 유실 가능성을 막겠다는 건데요. 격자 무늬로 이렇게 유실 방지망이 세월호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다 완벽하게 유실을 막을 수 있다라는 막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28일이죠. 동물뼈가 이제 세월호에서 나오는 바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유실 방지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어딘지 좀 한번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미수습자는 단원고 학생 4명을 비롯해서 단원고 교사 2명 그리고 일반인 승객 3명인데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어디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객실에 있는 3층과 4층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3층과 4층 중에서도 아무래도 좌연 쪽, 지금 세월호가 좌연 쪽으로 쓰러 있지 않습니까? 좌연 쪽에 아무래도 미수습자 유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로보캠을 동원해서라도 이제 수색하는 방안들이 이제 하나 둘씩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곳 현장에는 컨테이너 박스 한 50개 정도에서 이제 수습본부가 공식적으로 꾸려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수습본부는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나요? 주관부서는 해수부를 비롯해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100명이 넘는 인원이 이곳 정부합동 수습본부에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항구에 세월호가 거치되면 선내 수습과 사고 원인을 밝히는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되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알아보죠. 절단해서 직립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하는 방식 이런 좀 차이점들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객실 일부만 도려내서 세우는 방식으로 되면은 2달 만에 수색이 가능합니다. 또 비용도 한 40억 정도로 좀 저렴한 편이고요. 하지만 단점이 있죠. 선체가 손실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선체의 손실을 감안하고 하는 작업이고요. 세월호를 아예 중립으로 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만 2달이 걸립니다.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서 세월호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수색까지 마치게 되면 5개월이 걸립니다. 비용도 160억 정도로 많이 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세월호가 긴 여정을 끝내고 1081일 만에 귀환을 했습니다. 당장 세월호를 육지로 안전하게 끌어오는 게 관건인데요. 지금까지 목포신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